사이다 썰 라디오 오늘의 사연은 딸 몰래 생명보험 들어놓은 엄마, 3년째 은둔형 외톨이가 된 글쓴이, 꼭 복수하고 싶다고 하는 사연인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연 시작합니다. 인생 선배님들이 많은 것 같아 현재 우울증, 무기력증이 너무 심하고 힘들어서 극복하고 싶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조언을 듣고자 익명의 힘을 빌려 글을 올려봐요.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면서 살고 있는데 너무 심한 악플은 안 달아주셨으면 해요.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글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 몇 가지만 적을게요. 저는 20대 후반 외동인 여자예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유치원생 때 이혼했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제 친할아버지가 폭력적이고 아빠도 폭력적인 가정에서 자라서 결혼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끝까지 결혼하겠다고 해서 결혼했는데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저를 가졌대요. 엄마 말로는 신혼여행 갔을 때부터 아빠가 돌변했고 아빠가 엄마를 때렸대요. 이혼하기 전엔 매일 아빠랑 엄마가 싸우고 욕하고 아빠는 엄마 때리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삼촌, 이모부들, 이모들, 이웃집 사람들, 엄마 지인들, 경찰들 등등 많은 사람들이 저희 집에 자주 왔다 갔다 했고 집이 하루라도 조용할 날이 없었죠. 4살 전에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없지만 4살부터는 기억이 다 나요. 매일 싸우는 소리에 집안 분위기가 너무 무서워서 혼자 자는 척하며 입을 뒤집어 쓰고 몰래 매일 울었어요. 아빠랑 엄마랑 이혼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몇 가지만 얘기하자면 제가 유치원생 때 이혼하고 나서 엄마랑 쭉 둘이 살았는데 음식 사기 돈 아깝다며 유통기한이 며칠 지난 것도 아닌 몇 년 지난 음식을 줘서 배탈이 난 적도 많았어요. 냉장고 정리도 거의 안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다 남은 음식을 비닐봉지에 싸가지고 와서 저한테 먹으라고 하길래 안 먹는다고 하면 엄마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삼촌, 이모부들, 이모들, 엄마 지인들 등등 여러 사람한테 제 흉을 보며 앞 뒷말은 다 빼고 엄마 유리한 쪽으로 제가 매일 반찬 투정을 해서 밥 해줄 게 없다며 저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엄마랑 트러블이 생기면 모든 일을 엄마 유리한 쪽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제 흉을 보고 다녀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해명을 해도 말대답하지 말라며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고 저희 집에 가면 할아버지가 저의 뺨을 때리고 목 조르고 할머니는 잔소리를 하고 삼촌도 저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모들과 이모부들도 저희 집에 와서 뭐라고 하고 그래서 집에 가는 게 무섭고 고통이었죠. 그래 놓고서 엄마가 저한테 한다는 말이 웃으면서 넌 우리 집에서 왕따야 이러더라고요. 집 들어가기가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학교 끝나고 집에 밤에 들어가면 늦게 왔다고 엄마는 여러 사람들한테 제 흉을 보고 주말에 나가면 나갔다고 여러 사람들한테 말하고 제가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CCTV 녹화되듯이 사사건건 다 말했죠. 고등학생 때는 가족들이랑 사이가 더 안 좋아져서 갑자기 어느 날 저를 폐쇄병동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켜서 몇 개월 동안 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19살 때 엄마 아는 사람 중에 보험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몰래 사망보험을 들어놨다는 것을 몇 년이 지난 후에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제가 아플 때 MRI 찍었던 적이 있었는데 돈 아깝게 그런 거 왜 찍느냐며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만 찍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아파서 한참 누워있을 때는 제가 아픈 거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고 보험 증빙 서류랑 보험비에 관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저한테 죽더라도 죽기 전에 지금까지 키워준 거 다 갖고 죽으라고 하더군요. 그때뿐만 아니라 병원에 간다는 소리만 들으면 보험 얘기를 꺼내는데 너무 슬프고 비참해요.
초등학생 때부터 우울증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살면서 하고 싶었던 적도 정말 많았고 제 편이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어서 정말 외롭고 괴롭고 슬펐지만 기약 없는 언젠간 좋아질 날을 기대하고 발악하며 하루에 4시간씩 자며 정말 열심히 살아왔었네요. 20년 넘게 여러 사람들한테 폭언, 폭행, 학대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그동안 참아왔던 게 3년 전부터 터져버렸어요. 숨이 턱턱 막히고 정신이 피폐해지고 저희 모든 삶이 바뀌었어요. 모든 걸 놔버리기 시작하고 하루 종일 죽을 생각만 들더라고요. 우울증, 무기력증이 너무 심해서 해야 할 일을 메모장에 계획을 세워놔도 잘 실천을 못해요. 밥도 평균 이틀에 한 번꼴로 먹어요. 잘 먹으면 하루에 한 번 먹고요. 억지로 겨우겨우 젖 먹던 힘까지 써서 할 일을 하거나 나갔다 오면 일주일간은 녹초가 돼서 누워만 있어요. 평소에 불면증도 심하고요. 정신과 약 먹은 지는 7개월 되었고 비타민 B, D, 오메가3 등등 여러 가지 비타민 챙겨 먹어봤지만 잘 낫지를 않아요. 마음은 급하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인데 이렇게 산 송장처럼 사는 것도 지치고 너무 괴로워요. 빨리 우울증, 무기력증을 극복해서 엄마랑 가족들한테 복수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제 상황이라면 어떻게 극복하고 가족들한테 어떻게 복수하시겠어요? 제발 사람 한 명 살리는 셈 치고 댓글 좀 부탁드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티면서 살고 있는데 너무 심한 악플은 안 달아주셨으면 해요. 만약에 혹시 죽게 되더라도 그냥 죽는 건 너무 억울할 것 같아서 꼭 복수는 꼭 하고 죽고 싶네요. 한이 많이 맺혀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 하나하나 꼼꼼하게 다 읽어봤어요. 댓글 많이 달리는 것도 힘들다는 거 알아서 몇 개만이라도 달렸으면 좋겠다 하고 글 올린 거였는데 저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고 도움되는 댓글이랑 힘이 되는 댓글들을 많이 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힘이 많이 되었고 너무 감사해요. 혹시 나중에 댓글 지우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힘들어서 무너지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댓글 보고 힘내려고 캡처도 해놨어요. 오늘 새벽에 이 글을 쓰면서도 계속 울었는데 여러분 댓글을 보면서도 얼굴이 붓도록 오늘 하루 종일 잠도 못 자고 계속 울었네요. 오늘따라 유난히 더 너무 마음이 아리고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프더라고요. 내일은 밖에 잠깐이라도 나갔다 오고 나서 제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려고요. 내일부터는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이제부터는 제 자신을 위해서 살도록 노력할게요. 그동안 제 자신을 사랑해 주지 못해서 제 자신에게도 미안하더라고요. 제 삶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힐 때까지 복수, 원망, 그런 감정들은 잠시 접어두고 차근차근 열심히 살도록 노력해 볼게요. 여러분들 좋은 꿈 꾸시고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잘 살길 바랄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댓글입니다. 쓰니 무기력증은 할 게 너무 많은데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으니 차라리 하지 말자라는 심리도 있거든요. 당장 일어나서 공부하고 운동하고 돈 벌고 복수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봐요. 집에서 제일 가까운 편의점에 가서 신상 디저트 있나 확인만 하고 집에 바로 들어와야지. 책 3장만 읽어야지. 읽고 좋은 구절 있으면 한 문장만 필사해야지. 스쿼트 10개만 해야지. 한 끼는 계란 간장 볶음밥 해서 먹어야지. 이런 정도로만요. 저렇게 책 3장 읽었으면 아무것도 안 하지 않고 책을 3장이나 읽은 나를 자랑스러워하며 좀 쉬세요. 좀 쉬었다가 기운이 나면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머리카락 한번 휴지로 쓱쓱 모아서 버려주고 또 쉬다가 기운 나면 유튜브에서 스트레칭 검색해서 따라해보고 몸을 움직였더니 좀 더 기운이 난다 싶으면 용기 내서 신발 신고 집 밖으로 나가 10걸음만 걷고 와보시고요. 아주 사소하지만 조금씩만 실천해 보세요.
가위에서 깨어나려 노력하는 사람처럼 손끝부터 움찔거리다 보면 결국 전신이 깨어나는 것처럼 작은 행동이 님 인생도 깨워줄 거예요. 아가야, 힘든데 사느라 수고했다. 부디 해지기 전에는 5분만이라도 햇볕 보거라. 편의점에 가서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집에 와서 나 잘했다 해주렴. 추우니까 따숩게 입고 나가야 된다. 부디 감기 조심하렴. 40대 아줌마예요. 집에서 이꼴저꼴 당하고 살다가 영 끊고 살고 있어요. 아직 저도 이틀에 한 끼 먹는, 사실 누가 보면 정상이 아닌 상태로 계속 살고 있어서 함부로 조언 같은 거 하기 쉽지 않지만요. 20년 넘게 겪다 보니 의외로 햇볕 보는 게 정말 중요했어요. 전 그냥 20년 넘게 이러고 살다 보니 만성이 되어서 그러려니 하고 내 상태에 타협하고 살고 있는데 아가씨는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이러지 않았으면 해서 글 써요. 먹는 횟수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대신 밤에 규칙적으로 자는 거, 매일 햇빛 보는 거 신경 써보면 많이 달라질 거예요. 너무 과하게 외출해서 짐 빼고 며칠씩 누워있지는 말고 그냥 부담 없이 걷고 와봐요. 지금은 마음이 많이 다친 상태니까 요양한다고 생각하고 마음 편히 회복하다가 빨리 벗어나길 바래요. 그래야 복수도 할 수 있잖아요. 부디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사람이지만 정말 응원할게요. 힘내요. 내가 보험 설계사라 그런지 제 눈에는 간단한 복수하는 방법이 보였거든요. 피보험자 동의 없이 사망보험을 들다니요. 어떤 회사였는지 기억이 나나요? 인터넷 검색하면 그 회사들 고객센터 번호 주르르 나오거든요. 하나씩 전화하셔서 상황 설명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상황에 맞게 각색하세요. 상담사가 받으면 우연히 얼마 전에 엄마가 나 몰래 내 사망보험 든 걸 확인했다. 난 동의한 적 없고 사인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른다. 무섭다. 죽기 싫다. 내 동의 없이 보험 가입한 거면 불법 아니냐. 그딴 거 없애줘라. 뭐 이런 식이요. 이게 왜 복수냐고요? 보험 사기거든요. 보험료 낸 건 한 푼도 못 받고 해지 당할 수도 있어요. 블랙리스트 올라가서 다시는 보험 못 들고요. 물론 쓴이는 피해 1도 안 받고요. 그러니까 콜센터 고 힘내세요. 우울증에 가장 좋은 약은 햇빛입니다. 광합성 주기적으로 하세요. 항상 밝은 것만 보시고 기분 좋아지셨으면 좋겠네요. 많은 사연 다 못 써요. 간단하게 쓰자면 구박, 학대 받다가 21살에 도망 나와서 나름 잘 살았습니다. 처음 100만 원 보증금 월세 살다가 20대 때에 빌라지만 처음 집 샀고 땅도 샀고 암튼 세상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중에 집도 지었으니까요. 오죽하면 얼굴이 엉망인데도 헛소문이 들었습니다. 스폰서 있냐는 말이 제일 웃겼네요.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있던 금 팔아서 여행 가고 죽으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본가로 들어갔습니다. 학대가 다시 시작. 17년 만에 들어간 첫날 압력밥솥에 있던 각진 찬밥 한 덩어리에 그릇 통째 김치와 반찬 2개, 국도 없는, 망해서 제정신 아닌 상태에 다시 시작한 우울증, 무력증, 환상에 환청에 라면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그런 삶. 대충 7년 살았습니다. 1년에 한 번 발작하듯 나가면 한 달 동안 여행하고 다시 들어와서 시체처럼 누워서 라면 하나로 끼니 때우고 조금씩 세상에 나오기 시작한 게 소록도입니다. 봉사 갔어요. 그때도 발작처럼 잘 알아보지도 않고 무작정 지리산 갔다가 어찌저찌 소록도로 들어갔습니다. 하루 최고 기록이 기저귀 50장, 목욕은 9번까지 처음엔 힘이 들었죠. 한 번 가면 한 달 기숙사 생활했고요. 여러 사건으로 다시는 봉사를 가지 않겠다 다짐했지만 소록도가 그리워서 여러 번 놀러 갔습니다. 어르신들하고 놀다 오고 그랬네요. 운도 좋게 거기서 인생 친구도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장기 봉사자. 전 한 달 살고 나오고 또 들어가면 그 친구는 아직도 봉사하고 있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친해지고 그 친구는 아니라고 하지만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학사일 때 알았고 지금은 신부님이십니다.
말은 이리 하지만 전 별명으로 부릅니다. 그럼에도 방황하면서 결국엔 제 다리를 찢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정신 차렸습니다. 엄청 노력했습니다. 거의 10년에 가까운 세월을 매 순간 죽음을 끊고 왔으니까요. 본가로 돌아와서 학원 다녔습니다. 요리 학원이요. 밥 먹으려고요. 그러면서 이겨냈습니다. 낯가림이 엄청 심해서 단 한마디도 안 했지만 몇 달 동안 얼굴 보니 말도 하고요. 잠깐이지만 친해진 사람도 있네요. 나 그 생활 해봐서 알아요. 난 무작정 집 나와서 엄청 고생했어요. 아가씨, 인터넷 커뮤니티 먼저 끊어요. 소통할 사람이 없어 그런 데서 대화하며 위로받는 거 아는데 결국 스스로 망가져요. 나와서 알바부터 해요. 저도 급하게 나와서 옷도 없고 또래 보면 위축되고 해서 야간에 대리운전 사무실 콜센터에서 일했어요. 택배 회사도 가고 다행히 사정 이야기하니 대리 사무실에서 주급으로 급여 줘서 고시원부터 시작했네요. 일부터 하고 사람들 틈에 섞여요. 그리고 목표를 만들고 운동하면 건강한 정신이 되니까요. 내 상에서의 위로는 언제든 받을 수 있지만 현실에서의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그만 울고 마음 단단하게 먹어요. 현재의 내가 어떻게 보이든 신경 쓰지 마요. 스쳐가는 사람들이고 스쳐가는 일이에요. 목표를 잡아요. 5년 후에 나를 생각하고 그걸 위해 한 달 후에 나, 3개월 후, 6개월 후, 1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루면 헤어나올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잘 견딘 것만으로도 대단하고 대견하신 분이세요. 혼자 잘 사는 거, 그러다 나이 든 엄마가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하는 거, 그게 최고의 복수겠죠. 그 이상의 복수는 생각하지 말고 오로지 본인의 앞으로의 삶을 생각하며 살 수 있길요. 어제 죽었다 생각하면 오늘부터는 덤으로 생긴 삶, 밥도 맛있게 먹어보고 문 열고 밖에 나가 바람도 느껴보고 몇 걸음 걸어보고 아주 작은 것부터 조금씩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저에게 스스로 하는 말이기도 해요. 건강하고 행복하길. 얼굴은 모르지만 기도할게요. 아, 그리고 생명보험 해지시킬 수 있나 문의해보고 아무나, 특히 남자 사람 쉽게 믿고 의지하지 말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는 늙고 힘이 없어져요. 아무것도 도와주지 말고 그거 지켜보면서 살아요. 돈 없어서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도 안 도와주고 싶다고 얘기하려면 돈을 벌어야겠죠? 잘 먹고 잘 살면서 엄마랑 친척들 늙는 거 지켜보며 혼자 잘 사는 게 최고의 복수입니다. 사는 게 최고의 복수다. 꾸역꾸역 왜 사는지 모르는 인생이라도 하루하루 살아나가다 보면 어느 날 빛이 들어오는 날이 있을 거다. 그날까지 네가 사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는 최고의 복수다.